드디어 구독자 10만 기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미주부 주주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주님들 덕분에 현재 구독자가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이룬 그날까지 미주부가 쭉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처럼 월급노예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같이 한번 재미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돈 버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자본소득. 일반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부를 만들죠. 대체로 근로소득으로는 큰 돈을 벌기는 힘들죠. 물론 상위 0.1%,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거쳐온 단계입니다. 근로소득 단계, 즉 직장 생활을 5년 정도 했었고 회사를 때려치고 창업한 지 16년이 됐네요. 창업 자금은 400만 원으로 시작했고요. 지금은 회사를 M&A하고 2년 정도 회사 경영을 더 하다가 현재는 제가 창업한 회사를 떠났습니다. 회사 M&A 규모가 40억 원 정도니까 사실 M&A 쪽에서 큰 딜은 아닙니다. 16년 전에 400만 원으로 시작해서 40억 원으로 엑시트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만 해서는 벌 수 없는 돈이긴 하죠. 우리 미주부 채널에서 설명하듯이 표현하자면 기업 가치가 1000배가 된 거네요. 아무튼 사업하면서 부도날 뻔한 적도 많았고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그래도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돈 주고도 절대 배울 수 없는 많은 경험을 했고요. 미주부가 주식 채널인 만큼 20살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 과거를 차트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파란색이 게임 캐릭터로 치면 레벨입니다. 실력이나 일에 대한 역량, 경험치 등을 캐릭터 레벨 수치처럼 표현해봤고요. 빨간색은 그동안 제 현금 흐름입니다. 이 표를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이 점선은 뭐냐면 제 인생에 크게 전환점이 되거나 기회나 위기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보통 10년에 한 번씩 인생에 큰 전환점이 온다고 하는데요. 저도 돌이켜보면 10년 주기로 인생에 전환점이 온 것 같아요. 누구나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1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이런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큰 기회나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에 큰 기회나 전환점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시기가 있나요? 일단 저는 대학을 93년도에 입학했습니다. 93학번입니다. 비운의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학력고사가 뭔지 잘 모르실라나? 아무튼 X세대였었죠. 오렌지족 이런 거 다들 아시죠? 전공은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막상 대학에 가보니까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진로 고민을 하다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일단 잘 모르니 자격증이나 따자 하고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 자격증 덕분에 군대를 전산병으로 가게 됩니다. 전산병으로 근무를 하면서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한 번 옵니다. 여기 점선으로 표기한 부분이고요. 이 전까지는 비전공자인 제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엄청난 천재급 고수를 만나면서 그분에게 내공을 전수받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제가 IT 쪽 공부를 하긴 했지만 계속 망설이고 있었는데 진로를 확실히 정했던 바로 이 시기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로 직장 생활을 쭉 하면서 제가 IT 쪽 비전공자인 게 계속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래서 IT 쪽 대학원을 진학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박사학위까지 취득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는 게 원래 꿈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동안 해온 일과 전혀 다른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합니다. 제가 창업한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직장 생활에 현타가 왔어요. 또라이 같은 팀장이 하나 있었는데 조직 내 편먹기 하는 것도 좀 짜증났었고 뭐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다 뭐 이런 거였죠. 그렇게 창업 자금 400만 원으로 혼자 쇼핑몰을 시작해서 남의 것만 팔다가 내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2007년에 제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게 됩니다. 내 브랜드를 만들었던 이 시기가 제 두 번째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브랜드가 없었다면 회사의 가치를 키우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투자할 때도 이 기업 가치가 커질 수 있냐를 봐야 하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잘 됐죠. 수출도 하고 면세점도 입점하고 진짜 이러다 건물 사겠네? 건물주 되겠다 할 정도로 잘 됐습니다. 여기 파란색 제 경험치나 역량도 계속 레벨업 되고 있죠. 이렇게 사업이 계속 잘 되다가 2012년부터 위기가 옵니다. 이 시기쯤이 아마 일본에서 막 독도 문제로 반환 시위하고 그랬을 거예요. 일본이 주력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 매출이 엄청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처음으로 홈쇼핑 런칭을 했는데 3번 방송하고 접었죠.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고 회사가 휘청합니다. 해외 매출도 정체되고 홈쇼핑도 잘 안 되면서 자금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아마 이 시기에 메르스도 있었을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면세점 매출까지 타격을 크게 입었죠. 이때가 제가 사업한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좀 지치더라고요. 근데 회사 대표이다 보니까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회사 부채 비율도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압박감이 점점 심해졌었어요.
그냥 그만하고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회사가 부채도 많아지고 제가 대표인데 제 맘대로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때 또 사드가 옵니다. 좀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 사드가 터지면서 중국 매출까지 타격을 받고 면세점 매출은 더 바닥을 쳤죠. 회사 자금 상황도 더 많이 안 좋아졌고 저는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투자회사도 정말 많이 만나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한 20군데 정도 VC들 앞에서 IR을 했죠. 그러다가 정말 힘들게 투자 유치를 받게 됩니다. 정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린 거죠. 이 투자금으로 다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결국 2018년에 회사를 M&A 하게 됐고 제 주식을 모두 엑시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제 주식을 팔아서 돈을 좀 번 거죠. 워낙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시기가 제 인생의 세 번째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제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2년 정도 더 경영을 하다가 얼마 전에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미주부 채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한 날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날은 저에게 참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주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쑥스럽네요. 여기 땀이 나지? 사실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미주부 채널을 하기 전에 창업이나 진로 고민, 자기개발, 사업 마인드 이런 걸 주제로 유튜브를 했었거든요.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 활용법이나 투자 유치 받는 법, 그리고 위기 극복하는 방법 등등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요. 창업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학생분들 중에서 진로 고민이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직을 해야 하나? 창업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를 소재로 해서 재미있게 컨텐츠를 만든 것들도 있고요. 훈 대표 채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인터뷰한 영상도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민망하네요. 아무튼 이때가 유튜브 처음 할 때라 지금 보면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지우고 싶은 영상도 몇 개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일단은 좀 쉴 생각입니다. 나중에 책도 좀 써보고 싶고요. 제가 미주부를 시작하고 미국 기업들을 분석하기 위해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일단 영어로 돼서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주식 분석하는 해외 사이트들이 정말 많은데 사이트들마다 또 장단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이트는 이 기능이 좋고 또 다른 사이트는 저 기능이 좋고 근데 제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유료로 결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많은 사이트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장점들 딱 필요한 기능만 이렇게 다 모아서 서비스를 만들면 우리 주린이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해외 사이트들은 중요한 기능은 대부분 유료 서비스고 금액도 좀 비싸더라고요. 제가 이런 유용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커피 한 2잔 값 정도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대표, 일단은 좀 쉬세요. 최소 6개월, 될 수 있으면 1년은 좀 쉬면서 책도 많이 읽고 생각하는 시간도 많이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 생각은 좀 그만하고 일단은 좀 쉬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과 소통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사업하면서 정신적으로 좀 편하게 쉰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주식 기초 강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클래스가 오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클래스 101이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입니다. 혹시 강좌가 오픈했으면 고정 댓글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완전 주식 초보 과정 클래스고요.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이나 재무제표 분석하는 방법 등등 유튜브에서 다루지 못했던 좀 더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루려고 하니까 자세한 커리큘럼을 보고 싶으시면 제가 걸어드린 링크를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아무튼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려운 개념을 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공부하면서 참 힘들었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주부 채널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생각보다 주식을 감으로 하시고 남이 추천해주는 종목을 본인이 검증해보지도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올바른 투자 마인드를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이 많아서 중복됐던 것들 위주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 편집은 직접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궁금하고요. 작업 시간, 편집 시간도. 영상 편집은 처음에 한 6편까지는 제가 직접 편집했었고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제가 편집은 안 하고 있습니다. 편집까지 제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편집해주시는 피디님이 너무 세심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작업 시간은 보통 기업 서치하고 분석하고 PPT 만드는 시간이 한 2일 정도, 길면 3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제대로 분석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긴 하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주부님은 기본적 분석 및 기업에 대한 심층적 분석으로 매수 종목을 선정하시는데요. 매매 타이밍은 차트를 참고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차트를 보긴 하는데 차트 분석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차트 분석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 기업을 공부하고 분석해보고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까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 가치가 10조 원이면 이 기업은 이런 기술력이 있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기업 가치가 30조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을
하락했다면 주식 가격이 3배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차트 보고 뭐 2, 3%더 싸게 사고 그런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대신 한 번에 다 들어가진 않고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주부님은 사업의 성과나 주식의 분석력 등을 보면 자질이 뛰어나신 분 같습니다. 특별한 훈련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아무래도 사업을 하면서 했던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질이 뛰어난 건 아니고요. 사업하면서 투자 유치를 받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들, 인수합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던 회사들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도 많이 해봤었죠. 제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제 회사의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왔었고요. 이런 경험들이 다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브로드컵 영상 다루실 때 PE 레이시오 등등 수치를 보여주실 때 알록달록한 자료 A+, B+ 등등이 적혀있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사이트가 20개도 넘는데요. 그 부분은 시킹 알파란 미국 주식 분석 사이트에서 참고한 부분입니다. 근데 주요 기능은 또 유료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보여드린 기능이 무료인지 유료 서비스만 제공하는 건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유료 결제를 했거든요. 월 결제로 하면은 한 30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이트마다 좋은 기능들을 싹 다 모아서 주린이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를 만들면 참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무튼 구글에 시킹 알파를 검색하셔서 원하는 회사의 티커를 입력하시고 한번 보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평소 급상 급락할 때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주식 트레이딩을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좋은 회사를 발굴해서 주식을 계속 모아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급락할 때는 그 회사의 비즈니스만 문제가 없고 기본적인 재무 구조가 문제 없다면 낮은 가격에 계속 주식을 모아갈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리스크 해지를 위한 인버스 ETF 비중을 한 20% 정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SQQQ 같은 인버스 3배수 ETF 같은 경우는 작은 금액만 보유하고 있어도 하락장에서 방어가 되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도 설명하자면 방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언젠가 매도를 해야 할 텐데 미주부님은 그 시점을 어떤 기준으로 잡고 계신가요? 매도 시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목표했던 기업 가치까지 올라갔을 경우 수익 실현 여부를 판단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그 회사의 비즈니스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죠. 예를 들면 이 기업이 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등을 해오던 경쟁자가 갑자기 잘해서 1, 2등이 뒤바뀐 경우라던가 아니면 이 기업이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시장을 주도하지 못한다거나 최근에 제가 인텔을 그런 이유로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제 영상에서 테슬라에 대해서도 제가 기대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테슬라도 주식을 계속 모아갈 생각이지만 제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매도할 수도 있겠죠.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라이브 방송도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이브 방송은 현재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유는 일단 제가 라이브 방송 물렁증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거죠?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너무 많은 자료를 깔끔하게 작업하여 오려주시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고생하실까 늘 마음이 유유. 한편으론 저러지 않아도 될 텐데 자료를 정리해 PPT에 애써 시간 들이지 마시고 적당히 해주시고 오히려 더 자주 빨리 올려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 생각해 주시는 거 맞죠? 다시 읽어보니까 영상을 더 자주 올리라는 말씀 같기도 하고 이 부분도 제 성격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느끼기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주주님들도 느끼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완성도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주부는 주주님들이 돈을 잃지 않게 드리고 시간은 아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15분짜리 영상에 담는 것보다 12분짜리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주주님들 시간을 3분이나 절약해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상 중간에 최대한 쓸데없는 말도 안 하려고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주부 투자에 대한 생각이나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국내 경제 TV들을 보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방송에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종목 추천해주면서 매수가는 얼마고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입니다 라고요. 근데 목표가가 왜 이 가격인지 설명도 없죠. 이런 식의 종목 추천은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에게 단타를 유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회사 추천을 해주면서 그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한 분석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테마로 같이 오를 것으로 기대돼서 추천한다. 뭐 이런 패턴이 많은데요. 정말 이건 언론이나 방송에서 잘못된 투자 문화를 부추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돈 잘 버는 회사에 투자하면 주가는 오릅니다. 매출이 성장이 맞고 앞으로 성장할 회사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회사만의 독창적인 기술력이나 제품 그리고 서비스가 있는지 한번 봐야죠. 또 경쟁자가 누가 있는지도 봐야겠죠. 그 경쟁에서 이길 만한 회사냐 이런 걸 봐야죠. 경쟁에서 밀렸다면
우리가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정말 좋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회사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불안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해야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재무제표는 꼭 확인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주님들 앞으로도 계속 봐요. 안녕.